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진양곤 회장이 할도리는 다 했다. 남은 건 하늘의 뜻이다. 리보세란 FDA 승인 결정 미국 시간으로 16일이죠. 여기 관련되는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벨에서 오늘 시리즈로 이제 HLB 리보세란 미국 진출기해서 한 3편 정도의 이제 글들이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자, 이 부분들을 이제 중요한 어떤 순서라기보다는 오후에 올라온 흐름들을 역으로 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지금 이제 결과를 앞두고 이제 그 뒤에는 최근에 이제 기사가 특별히 나오지 않았는데, 더벨에서 이제 좋은 기사가 일단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진양곤 회장의 이제 더벨에서 이제 짧은 소회를 밝혔는데요. 자, 진인사 했기 때문에 대천명하겠다. 이제 결과는 FDA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다른 어떤 내용들도 FDA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팩트가 아니니까 차분히 일단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허가 일정 관련되는 부분은 퍼드파 골데이터가 이제 미국 시간으로 5월 16일이잖아요. 그럼 한국 시간으로 이제 지금 이제 한 보통 10시 반부터 미국 증시가 이제 개장되니까 새벽, 아침 요런 시간대가 이제 대부분 시간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DA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에 이제 허가가 되게 되면 국산 항암 신약 중에서 FDA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새로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업계 시장 전체가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시간 내에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마지막 이제 퍼드파 골데이터 데드라인까지 이제 가서 결과를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미국 동부 시간으로 16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아침이 보통 이제 오후가 되겠죠. 지금 이제 보통 한 10시 반부터 정시가 시작되는 이제 아침이니까 보통 이제 FMC가 이제 개최되는 한 부분들 발표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보면 새벽 한 2, 3시 정도 이렇게 되고 이제 그 오후에 그 시간대, 그러니까 국내 시간으로 보면 새벽이나 아침 이런 정도의 이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양곤 회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전에 예측 가능한 정보는 누구에게도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항상 동일한데요.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노이즈는 팩트가 아니니까 지금 고려하실 필요는 없고, 회사도 지금 결과를 받아봐야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지금 차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 결과가 이제 기한일에 맞춰 나올 것이라 전망하는 것도 주목한다. 종전에 FDA부터 허가받은 적이 없는 이제 리보세린과 캄릴주밥은 이제 둘 다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두 개의 약물 심사고 각각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개발한 약물이니까, 리보세린 같은 경우는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제 NDA 신청을 한 거고요. 이 캄릴주밥 같은 경우는 이제 항서제약의 미국 법인이죠. 루잔나에서 이 FDA 신청을 했던 사례가 이제 그러한 부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PD-1 계열의 캄렐리주막과 이 티로신키나제의 조합은 간암 쪽에서는 처음 있는 1차 치료제의 조합입니다. 둘 다 이제 FDA 미성인이기 때문에 각각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FDA가 이 부분들을 하나의 약물로 이 컨비네이션 관련되는 부분을 심사해서 결정을 내겠다. 요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베제프 신생혈관 억제제 관련되는 티로신키나제 이니비터 표적항암제로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PD-1 계열 쪽에서 캄릴주맙을 더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FDA 심사 기한일이 특례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기사를 보게 되면 캄릴주맙 관련되는 품목 허가 일정이 이달 31일 이 퍼두파 기한일인데, 이걸 보름을 땡겨서 이제 리보세란이 NDA 일정에 맞춰주기로 한 점도 특혜로 보일 만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면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FDA는 이제 퍼두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5월 16일로 이제 콤비네이션 관련되는 부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NDA의 어떤 시차가 둘 다 지금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결정 낼 때는 하나의 약물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FDA가 이제 편의를 봐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품목 허가가 통상 이제 기한일에 맞춰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계속 이제 내일 새벽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은 어떤 지점이고, 과거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유럽에 뭐 허가받을 때 보통 이제 밤에 그 결과가 떴거든요. EMA 관련되는 부분도. 물론 뭐 그 시차가 다 있습니다만,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시간대에 발표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HLB의 자료를 보게 되면 아바스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 아바스틴 이야기를 초기부터 이제 아바스틴에 대한 어떤 경쟁 상대로 이 부분들을 많이 언급했는데요. 그래서 오후에 나왔던 걸 보면 아바스틴 왕위를 잇는 가남 타킷 올인. 이미 이제 아바스틴은 이제 출시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로슈 입장에서는 아바스틴 이제 매출은 계속 이제 줄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을 이제 가남 쪽에서 병용으로 하면서 매출을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하는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암세포 성장 관련해서 표적항암제 여러 타켓 중에서 암세포의 정식에 이제 필요한 양분과 산소, 그러니까 암이 이제 일정 정도의 어떤 세포가 이제 확장이 되어서 이제 정식을 할 때는 초기에는 이제 뭐 자체적으로 합니다만 한 5cm 정도가 증가되게 되면 그 양분이나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 관련되는 부분, 요게 이제 뭐 하이폭시아 관련되는 부분에서 베제프라고 하는 요게 이제 단백질입니다. 예, 단백질 관련되는 부분을 혈관 쪽으로 이제 쏘면 혈관 쪽에 이제 베제프 수용체를 통해 가지고 모세혈관을 땡겨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성장도 하고 이걸 통해서 전이까지 하는, 그래서 이 경로를 이제 때려주는 것이 이 베제프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알려진 것은 개념적인 부분은 1970년도에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30년 넘게 이제 증명과 임상을 통해서 2004년도면 2000년 넘어서 이제 티로신키나제 억제 중에서 글리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노바티스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쯤에서 이제 표적항암제가 막 나올 때, 여기는 이제 항체 치료제 형태입니다만 출시가 되어서 아바스틴도 이제 블록버스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제 되다 보니까 아바스틴의 어떤 매출액이 줄고 있습니다만, 2020년도에 그 아바스틴과 이제 티센트릭의 조합으로 그 다시 한번 이제 간암 시장에서 로슈가 1차 치료제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리보세라임의 출발 같은 경우에는 신생혈관 억제제가 70년대에 이제 주창된 개념이라고 뭐 앞에 나와 있고, 이 체내 신생혈관 억제하는 유전자 인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암의 어떤 발생에서 여러 유인자가 있듯이 신생혈관을 유도하는 것이 베제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인자들 단백질 요인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켓을 할 때도 단일 타켓 형태보다는 멀티 타켓 형태로 처음에 많이 이제 뭐 소라페닙도 그렇고 렘바티닙도 이제 그런 개념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리보세라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에서 베제팔2를 이제 타켓으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인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수용체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긴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004년도에 이제 아바스틴이 이제 베제퍼를 타켓으로 FDA 이제 문턱을 넘었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임상을 통해서 출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천공은 이제 구멍이 뚫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이제 신생혈관소제들이 있는 부작용인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약이 없으면 이제 쓰는 형태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특정 암세포 항원에 잘 달라붙는 항원 항체의 특이성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특성상 이제 부작용을 보고도 이 기존 치료제보다는 좀 소폭 낮았다.
그래서 배제프가 연구 단계를 넘어서 상업화도 가능하다고 이런 어떤 흐름에서 2005년도에 이제 어드벤첸에서 이 폴첸 박사가 이제 중국계 이제 미국인이죠. 암젠에 이제 있다가 이제 이분이 어드벤첸 연구소 지금도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초에 이제 엘레바라든지 항서제약 쪽에 이제 특허를 판권을 이제 넘기면서 예, 중국 쪽에서는 이제 계속 개발을 해서 2014년도에 위암 이제 3차로 허가를 받는 거죠. 리보세라닙은 이제 신경혈관 억제를 합니다만 아바스틴은 이제 항체 치료제고 여기는 이제 저분자 물질 형태죠. 그러니까 세포막 안쪽에서 이제 연속되는 이제 신호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거고 아바스틴은 그냥 수용체의 결합 못하게 이제 차단하는 기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같은 이제 저분자 물질이 이제 뭐 소라페닙이라든지 렘바티닙도 리보세니까 같은 흐름입니다만 여기는 멀티타켓 형태다. 그래서 2008년도에 허가를 받았고 2018년도에 이제 에자의 렘바티닙, 2020년도에 로슈, 2022년도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항서제약은 2014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혈관 신생을 유도하는 인자는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했죠. 여기에 반응하는 수용체도 배제프도 뭐 수용체가 1, 2, 3, 4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암세포에서는 하나의 경로가 막히면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경로를 찾다든지 이걸 그냥 아예 스킵하면서 이제 생존의 방법을 찾는 어떤 흐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적항암제가 내성도 있고 여기에 이제 안 듣게 되면 다른 치료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 단점이 있었고 면역관문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반응률이 높으면 좋습니다만 특히 이제 신생혈관 억제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접근하면 암에 이제 종양 미세환경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오더라도 이제 반응을 안 하는 이런 흐름에서 이 베제프 타켓의 그 표적항암제 리보세네 같은 경우에는 신생혈관을 흐름을 이제 제대로 만들어 주게 되면 이런 이제 종양 미세 환경도 거치기 때문에 면역세포의 어떤 기능을 이제 도와주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병용을 통해서 여러 이제 암종으로 뭐 확대가 되면서 임상을 해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허가를 앞두고 리보세라님이 관련되는 이런 어떤 기전들도 더벨에서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HLB가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최종 위암 쪽에서는 통계적 위성을 이제 확보하지 못했다가 에즈모를 통해서 다시 이제 ND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면서 이제 2019년도에는 6월달 이후에 10월달까지 저점에서 10배 이상 올라가는 이제 쇼스키즈 상황도 있었던 부분이죠. 그 뒤에 이제 뭐 NDA 신청이 되지 않으면서 주가 또 빠진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자, 위암 3차보다는 이제 2019년도에 삼상이 진행되었던 간암 1차 병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2022년도 5월달에 이제 통계적 위성을 확보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그동안 이제 꾸준한 어떤 상승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위암보다 이제 간암이 난도가 더 높고 임상을 설계할 때만 해도 배제프할 이 수용체 관련되는 저희 하나만으로 강조하는 이제 소라페닙 대비해서는 아예 그 2019년도에는 그 임상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제 대조군이 그냥 소라페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리보센과 캄레주만 병용 3상에서 FDA 신약 기준의 기출 시 소라페닙 대비해서 30% 이상 개선된 유효성을 입증을 했고요. 예, 간암 치료제 리보센 앞에 남은 유일한 관문이 이제 FDA 신약 허가를 받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뭐 몇 시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신약 허가 가능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새로운 이제 그 베제프알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와 피디온 병용 관련되는 이 병용 기전은 처음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리보세니까 캄리주맘의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관련해도 부족한 미충족 의료 수요를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지 이제 미국의 키오피는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면서 프랙시스 체인징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그 FDA가 결정하기 때문에요. 100%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가능성은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블록버스터로 이제 최근에는 줄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핫했던 제품이었고 2020년도에 이 간암일처 치료제 옵션을 하면서 계속 이제 매출을 이어가고 있는, 보통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들어오게 되면 오리지널 이제 제품들은 이제 떨어지게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HLB는 소라페닙 외에 아바스틴 티센트릭 병용요법이 간암 환자 전반에 충분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지 못하죠. 특히 뭐 RB 등급, 2등급 환자에게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치료할 때 그 간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간암 치료제 1차 치료제 시장이 전체 매년 만약에 100만 명 정도 나오면 여기에서 10% 20% 정도만 커버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RB 등급 2등급이면 해당이 안 되니까 이 약을 처방을 못 하는 거죠. 약효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리보세넨과 캄리주마비 허가받으면 그쪽에도 효과를 보니까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시장을 이제 뭐 카니발리제이션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치료 옵션이 없던 이제 한제군까지 확대된다는 부분들을 또 참조하셔야 되겠고요. 세부적으로는 리보세넨 캄리주마비 같은 경우는 아바스틴 티센트릭을 처방하지 못하는 위장간 뇌출혈 환자에도 유효성이 있으니까 더 이제 OS 값이 기니까 더 많이 오래 할 수 있고, 이제 기존에 처방이 안 됐던 환자들한테도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로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포텐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아바스틴이 이제 시장 장악에 먼저 나선 만큼 HLB도 승인 여부를 확인 전까지 후발주자, 열의를 극복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금 펼치고 있고, 그 다음 이달 말에 이제 아스코 관련되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이제 파이널 OS 값의 업데이트도 상당히 기대하는, 그래서 이제 기사들이 최근에 이제 오늘까지도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HLB의 차트 중심은 다음 영상에서 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